안녕하세요. 민쌤입니다. 학년이 올라가고 새 학기가 되면서 하는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학원 선택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실제 새 학기가 시작되기에 한 전후, 그러니까 한 겨울방학에서 봄 넘어가는 이 시점에 학원을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저도 어떤 학원이 좋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떤 학원이 좋냐고 뭐 학원 정보를 주변에 물어보고 뭐 옆집에서 누가 좋다더라 또는 우리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전교 1등이 다닌다더라. 그렇게 해서 무조건 그 학원을 따라가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하실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그 학생의 실력부터 분석을 해야 합니다. 저도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해당 과목에 대한 테스트예요. 실제 저희는 이제 주요 과목 클리닉이라고 해서 만약에 학생이 고민이 영어 학원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성적이 잘 오르지 않고 있다. 뭐 또는 막연히 그냥 수학 학원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주시면 일단 테스트를 해보고 이 학생의 영어 실력 또는 수학 실력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뭐 영어를 예를 들면 단어, 어휘나 뭐 독해, 문법, 그 다음에 이제 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판단한 다음에 평상시에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도 물어봐요. 그리고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이 있거나 이제 과외가 있으면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배운 것에 대해서 본인이 혼자서 어떻게 또 복습을 하고 있는지, 또는 선생님하고 좀 합이 잘 맞는지, 소통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혼자서 그 사교육 도움 없이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평소에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도 하고 상담도 하면서 꼼꼼하게 알아봅니다. 이렇게 해보면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 대응해야 될 방법도 굉장히 다릅니다. 먼저, 학원에 다니긴 하는데 학원 프로그램이 학생과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제 특히 이제 초등학생들, 이제 중학생들까지 이제 대상으로 하는 영어학원들은 약간씩 자기 프로그램 색깔이 있습니다. 추구하는 바도 있고, 이게 학생의 목표와 또 지금 다져나가야 할 학습의 한 부분과 좀 맞지 않으면 바꿔야겠죠. 또 두 번째로는 학원 프로그램은 학생과 잘 맞는데 가르치는 선생님과 아이가 서로 잘 맞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뭐, 맞지 않다는 거는 이제 단순히 선생님이 뭐 불성실해서 아이들을 제대로 뭐 챙기지 않는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냥 성향의 차이로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서로 좀 잘 맞추고 조율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잘 안 되면, 그 학원을 다니되 그 원장님께 말씀드려서 담당 선생님을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정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 선생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또는 아무리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서로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또 굉장히 또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힘든데, 서로 그런 스타일이라면 사람은 당장 잘 바뀌지 않거든요. 어떤 절박한 상황에 놓이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은 잘 안 바꿉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서로 그냥, 담당 선생님을 그냥 바꾸는 게 그 선생님 입장에서 좋으실 수도 있고요. 학생 입장에서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의 경우는, 음, 학생이나 선생님은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냥 아이가 공부할 마음이 없어요. 음. 뭐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꼭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학생이 그냥 열심히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의외로 부모님들이 잘 모르세요. 그 학원이나 우리 아이를 담당하는 선생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사실 그렇게 우리 아이가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우리 아이를 좀 잘 잡아달라고 마음 좀 잡고 공부시켜 달라고
맡긴 것도 있죠. 학원을 보내시는 이유 중에는 그것도 큽니다. 그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뭐 강사나 학원의 책임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학원을 가든 또는 최고의 어떤 열정을 가진 강사분에게 배우던 간에 아이가 정말 공부에 마음이 없는 경우라면 그건 좀 방법을 달리 해야겠죠. 학생이 공부에 마음을 두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의외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는 싶은데 마음을 못 잡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외로 개인적인 문제인 경우가 좀 있어요. 특히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 어떤 가정에서 어떤 심리적인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 좀 무엇이 문제인지 면밀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은 다음에 대처 방법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난 정말 공부에 관심이 없어. 이런 경우는 뭐 그 근원적으로 진로부터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공부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좀 마음을 못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의외로 이거는 진짜 얘기를 좀 깊게 해봐야 알아요. 예, 아이도 마음을 열고 톡 터놓고 어른들에게 좀 얘기를 해줘야 원인을 찾고 같이 고민을 하고 대처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는 그 학생과 굉장히 어느 정도 좀 교감을 하고 친해져야지 사실 얘기가 되거든요. 처음에 오자마자 톡 터놓고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났는데 바로 얘기하기는 아이가 좀 마음의 문을 여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얘기를 바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제가 다른 옆에 질문을 해서 둘러서 질문을 해서 그 친구가 아, 지금 요런 마음이 있는데 말을 못 하는 거구나라고 알게 된 경우도 사실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어머님과 따로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서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인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머니가 솔직하게 인정을 하신 경우도 있었어요. 좀, 그러니까 어머님과 부모님과 학생과의 어떤 갈등 또는 갈등까지는 아닌데 의견 조율이 안 되고 또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우리 부모님이 잘 받아주시지 않다 보니까 아이가 그냥 아예 말을 하는 걸 포기하고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가라고 하는 학원에 다니거나 또는 그 외에 다른 여타 좀 심리적인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톡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원을 다닐지 말지 또는 기존에 있는 학원을 바꿔야 될지 혼자 공부할지 과외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아니면 좀 원천적으로 진로 문제로 다시 상담을 해야 될지 방법을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는 학생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공부는 진짜 학생의 노력이 중학교 때보다 더 중요합니다. 중학교 때 시험 범위랑 고등학교 시험 범위랑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온라인 계약이 시작이 되고 지금 고등학생이 된 친구들은 이제 첫 시험을 언제 칠지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중학교 때는요, 학원에서 밥 숟가락 떠서 입에 넣어줄 수 있을 만큼 양이 적은데, 고등학교 공부는 실제 그게 안 되거든요. 학원에서 그렇게 다 챙겨주질 못해요. 그래서 좀 만만하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일주일에 예를 들면 이제 학원에 한 두세 번 정도 간다고 하면 보통 고등학생들은 거의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가죠. 한 번 가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이렇게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강사가 그렇게 일일이 다 못 챙겨줘요. 왜냐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양이 너무 많아서 학원에서 해결할 것들은 우리 학생들이 미리 공부를 싹 다 해 가야 되고요. 내가 공부를 철저히 하고 모르는 문제를 학원에 들고 가서 질문을 하거나 또는 그 모르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집중적으로 좀 더 듣거나 또는 그 학원에서 그 시험 기간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런 유형들을 좀 강조를 해주거나 아니면 좀 특별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쉽게 듣고 싶거나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거나 어 그리고 학원을 마치고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 좀
그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참고서 외에 추가로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더 주신다거나. 사실 그런 거 외에는 하지 못합니다. 그럼 개인 과외는 소용이 있느냐? 개인 과외도 비슷해요, 고등부는. 단지, 개인 과외는 내가 학원보다는 좀 더 이제 잘 안 되는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선생님이 다뤄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 그 정도죠. 그런 부분만 메워지면 성적이 좀 오를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과외가 효과적이겠죠.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부는 진짜 학생이 하는 거예요. 고등부 학생들 잘 가르치는 그 유명 강사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 사실 우리들은 그냥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요. 그 강사의 역량 중에 정말 최고의 역량 중에 하나가 학원에 없어도 혼자 있을 때, 학교에 없어도 혼자 있을 때 학생이 스스로 공부를 하도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학원에서 역할은 뭐냐면 고작 와봐야 일주일에 한두 번 와서 한 두 번 정도 평균으로 잡읍시다. 그러면 선생님은 그 공부한 거 확인하고 또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하도록 격려도 해주고 충고도 해주고 때로는 좀 힘들 때 마음의 의지도 되고 그거거든요. 사실 그 강사들의 역할은 그 이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진짜 제가 만나보면 의외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그냥 학원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때로는 어느 정도 좀 실력이 돼서 왜 학교에 급한 과제를 제출해야 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학원을 안 가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 친구들은 그날은 좀 빠져도 되는 친구들도 있는데 뭐 학원 선생님 무조건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학교 과제를 대충 하고 학원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제 지금 그 온라인 과제를 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좀 종종 보이는데 학원은요, 의지하지 마시고요. 학원을 이용하세요. 그러려고 돈 주고 가는 겁니다. 나에게 맞게 이용하세요. 특히 고등학생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본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는 힘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힘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친구들은 학원을 다닐 필요를 못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중에는 학원을 일단은 끊어놓고 시험 기간 때만 가거나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만 학원을 갑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선생님께 부탁드려서 자료도 받아오고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좀 맹목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활용하는 힘은 언제 키워지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때까지 그 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는 학원을 가더라도 어떻게 그 힘을 키워야 되냐면 자기가 이제 왜 거기서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자기가 시험을 치고 당장의 어떤 결과를 학생이 이제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고등학교 가서 정말 잘 해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데 포인트를 줘야 돼요. 제가 한 번씩 정말 중학생들 중에 특히 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뭐 영재고나 자사고나 이런 거 목표로 하는 친구들 중에 제가 정말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학원 자체에 목숨을 걸어요. 예를 들면 어떤 유명 학원에 뭐 최고의 학생들이 모이는 클래스 거기 들어가는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거기서 자기 자존감을 찾아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수업을 잘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요. 실제로 제가 이제 보면 어떤 학원은 거기 원장님이 막 강의를 하시는데 그 원장님 너무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아이는 그 원장님의 그 수업을 소화를 못해요. 그 못하니까 근데 그 반에서 나갈 수는 없으니까 나가고 싶지 않으니까 나가면 마치 자기가 도태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원의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서브과 아이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또 강의가 보면 이 학생하고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실력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 학생하고 그 프로그램하고 안 맞아요. 안 맞는데 그냥
그 동네에서 최상위권 아이들이 그 반에 들어가 있으니까 반드시 그 반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질려버려요. 그 과목에 대해서 잘못하면. 그래서 좀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도 제가 많이 보고요. 그러니까 그 차라리 그런 친구는 자기한테 맞는 수업의 클래스를 다시 이제 가거나 아니면 거기에 맞는 과외를 하면 훨씬 더 조금 더 자기 수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평가에 너무 집착을 하면 아이들이 겁을 먹어요. 그 심적 부담을 너무 많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수학 문제 이제 그 숙제를 하다 보면 왜 틀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그 틀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보면 이게 원인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틀리면 항상 엄마한테 혼나는 거예요. 어. 특히 실수로 틀린 건 더 많이 혼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가다 어떤 어머님들도 이제 전화 오셔서 뭐 이런 걸 틀려왔다. 뭐 전체 과다 얘 하나만 맞췄으면 올백인데 올백을 안 받아왔다. 또 평상시에도 문제를 풀려보면 꼭 이렇게 실수를 한다. 할 수 있어요. 그니까 애들이에요. 근데 너무 그 하나 가지고 너무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그 과목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도 생기고 심적 부담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사실은 틀리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어? 수학 문제 풀다 보면 얘네가 무슨 학자도 아니고요. 가면 갈수록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렵게 느끼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은 그 과목과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음. 그러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이 친구는 실력이 늘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그 학원에서 평가하는 거는 그런 성장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돕기 위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하고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주변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아이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주거나 압박을 주시면 아이들이 지칩니다. 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때가 그 과목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형성하는 시기거든요. 그때 이미 그 과목에 질려버리면 당연히 고등학교 가서도 힘들 수밖에 없겠죠. 미리 아마 뭐 고등학교 가기 전에 포기하는 아이들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이가 유난히 좀 예민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렇게 많이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데 이제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아이 성향상 그런 평가에 특별히 예민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부모님들이 좀 잘 보듬으셔야 되고요. 그 학원에서 최상위반에 못 들어가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아이들은 큰 대형 학원에서 이제 자꾸 비교하기보다는 개인 과외나 이제 좀 개별로 봐주는 그런 학원들도 요즘 많잖아요. 소규모로. 그런 곳에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학원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는 실력이나 평소 공부 방법 분석해서 현재 다니는 학원에서 이제 잘 맞는지 좀 여러 가지 그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학원 쪽하고 많이 상의를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아이하고 도저히 이게 잘 맞추기가 어렵다 하면, 음, 그러면 그때는 학원을 좀 옮겨보시길 권해요. 이제 실제 그런 경우 있죠. 왜 수학 같은 경우에 이제 반별 수업을 하는데, 우리 반에서 이제 전체 수업을 하는데 우리 아이는 그걸 잘 모르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알아서 넘어가고 근데 이제 그거를 잘 모르는 부분을 따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또 그 시간을 마련을 해둬요. 또 그런 학원들이 보면. 근데 아이가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라서 질문을 하러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이렇게 이유를 물어보면 아이가 이제 친구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너는 저것도 모르니 그럴까 봐. 그래서 당장 뭐, 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해도 아이 입장에선 그게 바로 또 성향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과외를 통해서 좀 편하게 질문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나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아이 목표나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좀 교육열이 강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이런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학원 선택이 있어서 고려를 하고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무조건 좋은 학원에 간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 학생의 실력과 성향부터 객관적으로 알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학원은 꼭 가야 하는 건 아닌데, 갈 거면 학원을 의지하지 말고 학원 서비스를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려면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 특히 고등학생들은 그게 더 필요하다는 거. 자기 공부를 안 하면 학원 가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 그리고 학원 수업 시간은 자기 공부 시간이 아니라는 거. 반드시 자기 공부 시간을 확보하고 학원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해도 되는데, 혼자 해도 되니까 친구들이 다니는 학원을 안 다닌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학원을 안 다녀도 되는데 다니거나 안 맞는 학원을 다니고 있거나 아이랑 잘 맞는 학원인데 부모님이 너무 성급하게 한두 달 보내보시고 빨리 성적이 안 오를까봐 쉽게 학원을 쉽게 바꾼다거나, 저는 이런 경우들 정말 많이 보거든요. 사실 부모님은 정확하게 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직접 수업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부모님 때랑 지금의 사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다르고 교육제도도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이 어느 정도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나한테 정말 잘 맞는 수업인지, 내가 뭐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이제 또 아이들 입장에서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객관적으로 자기를 평가하기 힘든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어, 이제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 또는 학교 선생님 또는 다른 학원에 좀 테스트를 많이 받아보시고 객관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좀 판단을 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학원에서 알 수 없는 아이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좀 터놓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밖에 좀 그런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자세한 좀 궁금증이 있으시면 별도로 문의를 주시면 또 이렇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